안녕하세요. 열방약국 김은하 약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떴죠. 모더나 암백신 3상 성공.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많은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모더나 암백신의 장점과 적용증 또 한계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뉴스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mRNA 암 치료 백신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것은 1137명의 환자가 참여를 했고요. 대상은 일단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또 면역 항암제인 키투루다만 사용한 경우와 키투루다에다가 이 모더나 백신을 함께한 경우,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발 없이 또 전이 없이 지내는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발표입니다. 근데 이번 결과는 중간 분석의 탑라인 결과이고요. 몇 퍼센트 좋아졌는지, 위험비가 얼마인지, 생존율이 얼마인지 자세한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모더나 암백신의 정확한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이고 개발명은 mRNA 4157 또는 V940이라고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백신이라고 하니까 독감 백신처럼 암에 걸리기 전에 맞는 미리 맞는 예방주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방주사는 아니고요. 바로 치료용 백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로 완료를 하고 완전히 종양을 제거한 환자들에게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우리 수술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암세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암세포가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발 전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남아있는 암세포를 잘 찾아내도록 훈련하고 공격하도록 하는 게 치료 백신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공장에서 똑같이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한 명 개인 맞춤형이라는 것이죠. 한 명의 종양을 분석하고 그 암 환자에게 발견된 특징에 맞춰서 만든 백신이다. 엄청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RNA 플랫폼인데 필요한 단백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되는 mRNA를 넣는 방식이고요. 이번 흑색종 임상의 핵심은 면역 항암제인 키투루다와 병용을 했다. 백신은 암을 알아볼 수 있도록 면역세포를 훈련을 시키고요. 키투루다는 면역세포에 걸려있는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키투루다입니다. 이것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마다 어떻게 다른 백신을 만드냐면요. 먼저 환자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유전 정보 DNA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에 없는 돌연변이들이 생겨 있는데요. 그중 이런 돌연변이 단백질 조각을 바로 신생항원 네오안티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신은 환자 한 명당 최대 34개의 이런 신생항원 정보, 돌연변이 정보를 하나의 그 mRNA에게 담을 수 있게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있으면 하나 내지는 두 개의 표적인데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것은 34개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인데요. 이 몸에 들어간 mRNA를 우리 세포가 읽어가지고 신생항원을 만들어서 면역계에 보내주면은 T세포가 이것을 학습을 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DNA, mRNA 너무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DNA는 우리 서울시 전체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DNA는 서울시 전체에 설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3빌딩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계도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꺼내야 되죠? 63 빌딩 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꺼내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복사본이 63 빌딩 복사본을 바로 mRNA라고 하고요. 그럼 이 복사본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낸 것을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더나 암 백신은 이 원리를 이용하는데 뇌 종양에서 발견된 신생학원의 설계도를 복사해서 mRNA에 담은 거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새로운 이 mRNA 설계도를 보면서 면역세포가 이걸 학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개의 임상시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 B까지 간 건데 여기서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상태에서 3, 4기 흑색종 환자 재발 사망 위험 감소율이 49%, 또 먼 곳까지 전이된 것도 감소된 것이 59%나 낮아졌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지금 상태고요. 3상 요번에 발표된 것은 재발 전이 억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전체 환자 수를 1137명으로 이번 3상에서 했고요. 효과가 있다는 방향도 역시 3상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효과의 크기는 아직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약은 이 백신을 3주마다 근육주사로 9회를 맞고 1년 코스고요. 또 키트루다는 6주마다 9주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의 부작용은 어떨지 한번 보고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는 바로 이상 B 자료인데요. 백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오한, 발열 등 비교적 가벼운 반응이 많았고요. 자, 3등급 이상의 중증 반응은 키트루다 단독군이 18%였다면 이 백신의 병용한 군에서 조금 높은 25%의 이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관련 중증 사망 4, 5등급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치료는 지금 키트루다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대표 부작용이 바로 자가 면역 부작용입니다. 이 면역 매개 이상 반응은 키트루다만 사용한 군과 백신을 병용한 군 모두에게서 36%의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작용은 가벼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백신 때문에 이 자가 면역 부작용이 더 늘지는 않고 동의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은 하나의 길로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암화 과정을 본다면 개시 단계가 있죠. 자, 암이 생기는 시작 단계에서 촉진, 완전히 엑셀 밟은 것처럼 막 촉진되기 전까지는 악성 전환으로, 종양으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촉진이 일단 가속화되면 바로 진행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촉진 과정을 더 자세히 보면 우측에 2가지 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유전체가 불안정해서 오는 암의 원인이 있고 염증으로 오는 암이 있는데요. DNA, 자, 원본상에 우리 설계도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DNA 돌연변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우리 모더나는 뭐냐면 DNA 원본상에 변화가 있는 암인 경우고요. 그러면 이거를 설계도는 문제가 없는데 복사에 문제가 있거나 복사해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것의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켜야 되는데 그거를 꺼버린다든지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키는 이런 전사와 번역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인 것입니다.
감염원에 의한 염증 반응. 우리가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 위암의 확률이 높아지죠. A형, B형, C형 간염에 감염이 되면 뭐가 높아지죠? 간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자,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의 결과로 암이 촉진되고요. 그런데 이런 감염원이 아닌 만성 염증으로 인한 혈액이 끈적이다든지 고지혈, 혈당이 높다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산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바로 우리 몸의 환경이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더나 백신이 만드는 표적은, 암을 제압하는 표적은 바로 이 유전체 불완전성에서 DNA 돌연변이 부분에 표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DNA 돌연변이를 다시 고치려면 방법이 잘 없었습니다. 백혈병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항암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암은 이 한 가지 DNA 돌연변이만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본은 DNA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후천적 발현 과정에 DNA 발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더나는 내 암세포가 돌연변이 때문일 때 그 이상한 표식을 골라서 면역계에 알려주는 치료예요. 흑색종이 바로 대표적으로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되는 암종이기 때문에 모더나가 하는 방법이 맞았던 거예요. 종양 미세 환경이 어떤지, 염증성 환경에 작용하는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후성 유전학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설계도 비율을 다시 본다면 설계도의 글자 하나, 그림 하나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아도 암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 글자 자체가 바뀌는 돌연변이와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 이 인티스메라는 새로운 신생 항원을 선택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럼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를 교정하는 치료법은 아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번 백신의 표적 목록에 담기지 않은 갈래는 이런 유전자 스위치가 고장난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염증 관련 토양을 바꾸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토양을 얘기한다면 종양에는 암세포가 있지만 그 주위에는 면역세포, 종양혈관, 혈관주위세포, 섬유화세포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 관련 신호가 켜져 있으면 DNA 돌연변이 항암제를 쓴다고 해도 이게 켜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제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mRNA 백신은 군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암을 공격하는 군대를 훈련시키지만 암이 자라기 좋은 그런 토양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짚는 5가지 한계를 본다면, 일단 표적의 한계는 DNA 돌연변이가 있는 암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응증도 모든 암이 다 돌연변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술이 가능한 암, 흑색종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 정도이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씩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한테 이 조직을 채취해서 해독하고 표적 선정을 해서 품질 검사까지 나오는데 4주에서 7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지금 1인 치료 코스로 비용이 대략 10만에서 25만 달러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이 국내에 도입돼서 보험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라고 불리는 이유는 진짜 돌연변이가 많은 암인 경우에는 표적이 정밀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 어떤 항암을 해도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돌연변이만 공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T세포를 훈련시켜 보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길게 5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면역 기억이 오래 유지
유지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mRNA는 이 설계도만 자꾸 바꿔 끼우면 되는 기술이라서 응용이 가능하고 다른 암으로 확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백신이 이 암 백신이 군대를 훈련시키는 동안 키투르다가 브레이크, 면역세포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병용했을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은 절제한, 수술을 가능한 흑색종 보조요법이고요. 출시 시점은 아직 미정이고 지금 비소세포 폐암에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임상으로 방광암, 두경부암, 소세포 폐암 등 일부 고형암에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데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비소세포 폐암, 자 키투르다를 쓰는 비소세포 폐암은 보통 평평세포암입니다. 세포독성 2가지, 키투르다 이게 표준 치료인데 만약에 세포독성 4회 끝나고 키투르다에서 부작용이 빨리 생겨버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세포암의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진행이 된다면 비소세포 폐암의 평평세포암에 획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경부암과 소세포 폐암은 진짜 다스리기 어려운 두경부암 환자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유전자 변이가 몇 페이지였어요. 그리고 소세포 폐암은 진짜 생존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1, 2년을 정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암에서 진짜 효과가 있다면 진짜 획기적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큐라의 또 열방 상담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첨단 무기가 발전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담당 의료진이 표준 치료 안에서 첨단 무기를 언제 쓸 건지 이거를 결정하실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거를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남은 나머지 3갈래가 있었죠. 후성 유전학적 환경, 만성 염증, 종양이 자라기 좋은 토양. 이 부분은 누가 할 수가 있냐면요. 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식이요법, 몽땅 주스 하셔야죠. 생활습관 바꾸셔야죠. 염증과 대사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한다면 치료 효율이 높아진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 암 백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재발을 막는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인데 흑색종 키투르다 병용요법이다. 아직은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이 백신은 DNA 돌연변이가 만든 표적만 설계한다. 그럼 나머지 환경적 문제에서 온 암은 해결을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런 첨단 무기의 발전과 별개로 암이 자라는 토양을 관리하는 일은 환자 자신, 나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